그래서 별로 안 트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그 다음 옆에 3번 박스 합성 함수의 추적 한번 해볼게요. 자, 8번을 보는데 세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x가 1, 2, 3이라고 주어져 있고 y가 a, b, c라고 주어져 있고 z가 4, 5, 6이라고 주어져 있대. 그랬을 때 1대1 대응인 함수 f랑 g래 1대1 대응이래요. 그랬을 때 f1은 a래. 그 다음에 gc는 6이래. 그 다음에 g 합성 f에 2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g에다가 f2를 집어넣은 거고 그게 4가 될 거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4가 될까를 생각을 하는데 1대1 대응이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되거나 B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되거나 밖에 가능성이 없는 거죠. C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온다라는 자명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A 또는 B가 되는 거까지 오케이일까요? 근데 F2가 A가 돼버리면 이거 1대1 대응이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F2는 B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GB가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대1 대응이 유지되려면 남은 애들은 요렇게 짝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뭐가 A 요렇게 짝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을까요 이거?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 구하래? F3의 값을 구하래요. C네요. 넘어가 볼게요. 9번으로. 자, 9번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자주 만날 표현이거든. 일단 뭐 fx가 주어져 있는 건 그렇다라고 치고 거기 가운데 보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f의 1제곱처럼 이 첨자가 있는 거 얘는 f라고 하겠대. 그 다음 f의 2제곱은 다시 f의 n 플러스 1제곱은 f에다가 f의 n제곱을 합성한 거다 라고 하겠대요. 그럼 이 녀석의 성질을 좀 관찰하기 위해서 1부터 집어넣어 보면 f의 2제곱은 f 합성 f의 1제곱이고 그 말은 f 합성 f라는 얘기죠. 그 다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좌변은 f의 세제곱이 되고 우변은 f 합성 f의 제곱인데 f의 제곱은 여기서 보셨다시피 얘기 때문에 f의 세제곱은 f를 3번 합성한 거다 라고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땡땡땡 이런 규칙으로 갔을 때 결국 f의 n이라는 얘기는 f를 합성을 하는데 몇 번 하겠다라는 거야? n번. n개의 f를 합성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표시를 보시면 굳이 해석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바로 그냥 f의 n제곱은 n번 합성하는 거구나, f의 세제곱은 3번, 4제곱은 4번 합성하겠구나 정도를 판단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f의 10에다가 5를 집어넣은 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실제로 10번을 합성을 한다라는 건 수학적으로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규칙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F의 5는 얼마야? 라고 치면 5 더하기 2 되는 거죠. 그 다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의 2제곱의 5는 얼마야? 라고 하면 F 합성 F5기 때문에 F에다가 F5를 집어넣을 거라서 F에다가 5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5 더하기 2를 2번 더한 거죠. 되셨을까요? 이거 따라오셨을까요? 그러면 보시면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3을 집어넣으면 F의 세제곱의 5인데 얘는 결국 F 합성 F에다가 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자, 5 집어넣어보면 다시 5 집어넣기 전에 이게 지금 5 더하기 2 곱하기 2죠. 5에다가 2를 2번 더한 거 F 합성 F5가 그걸 다시 또 F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5 더하기 2를 3번 곱한 게 되는 거네. 그러면 규칙으로 봤을 때 n번 합성한 거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에다가 2를 n번 더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5가 될 거라는 얘기죠. 되셨을까요 이거? 넘어갑니다. 자, 역함수, 합성함수는 끝이 났고요.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에서 합성함수의 개념들이 계속 좀 나올 거야. 자, 얘도 일단 얘로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x랑 y라는 집합이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내가 f라고 하고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의 역함수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y에서 x로 가면서 이 대응 관계를 유지하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할 거고, 그거를 기호로 표기를 f의 마치 마이너스 1제곱처럼 해주시고 f의 역함수 혹은 f의 인버스라고 좀 읽어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굳이 좀 f의 역함수를 또 적어보면 원래 x의 공역이었던 녀석이 정의역이 될 거고 정의역이었던 녀석이 공역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 A가 3으로 가고 B가 1로 가고 C가 2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걸 역함수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야. 되셨을까요 이거? 그러면 이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밑에 있는 함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 10번 두 함수 f와 g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역함수의 유무를 각각 판단하시오. 자, 첫 번째에 있는 거 역함수를 취해도 함수가 되겠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에 1이 대응되고 b에 3이 대응되고 c에 2가 대응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인 4에 a랑 c가 두 개가 대응되고 있으니까 얘는 역함수가 안 되겠죠. 맞아요, 역함수 안 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이 녀석도 역함수를 취해버리면 a가 1에 대응되고 b가 3에 대응되고
D가 2에 대응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C에 아무것도 대응되지가 않지. 그럼 함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떨 때 존재하고 어떨 때 존재하지 않느냐?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를 하지 않을 거야. 자, 보셨다시피 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죠. 그랬을 때 왜 존재하냐?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이야. 근데 주어진 두 번째하고 G하고 H를 보시면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이게 있거든요. 자, 얘를 좀 한번 살펴볼게. F에 1 넣으면 B 나오죠. 그럼 역함수로 봤을 때 F의 역함수에는 B 넣으면 1 나오지. 그 다음 F에 2 넣으면 C가 나올 건데 역함수에다가는 C 넣으면 2 나올 거예요. 그 다음 F에 3 넣으면 A가 나오는데 역함수를 보시면 역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주어진 F랑 관계없이 F에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온다? 그러면 역함수에다가는 B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원래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거잖아. 역함수는 Y를 넣으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랑 수상 문제풀이나 개념 수업을 했었던 친구들은 역함수의 함수식 어떻게 구했어? Y랑 X랑 자리 바꾼 다음에 Y는으로 정리를 해버렸죠. 그게 Y랑 X를 자리 바꿔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좀 이따가 설명해 줄 거야 이게 뭔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예제 11번 풀어볼게요. 설에는 다들 어디 가니? 가면 세뱃돈 좀 받니? 멀리가 어디가? 그 어디야? 경상도야 전라도야? 전라남도? 너 전라도야? 충청도인데. 너 충청도? 오늘 재혁이 어디 가? 대구. 너 대구야? 성현이 어디 가니? 어디 가? 멀리가? 어디가? 가까운데? 일본? 후쿠오카? 이러는데 원래 설날에 막 해외여행 가고 그러지 않나? 가까운데? 어디야? 서울? 채원이 어디 가요? 잘 모르겠어요. 수학 공부해야지. 어디 안 가고. 와, 이게 또 내려가는 것도 일이 장난이 아니야. 저 여러분 보성 들어갔어요? 보성? 보성하면 뭐죠? 녹차죠, 녹차. 홍차도 이거. 보성의 홍차? 그거는 이거 외부 세력이 음해하려고 소문낸 것 같아. 원래 녹차밖에 없어요, 녹차. 뭐 홍차도 없진 않겠지만 재배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보성에 여러분 이런 주소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성군. 네, 들어갔어. 군으로 끝나는 거 들어보셨어요? 면. 유러 면. 리. 그치? 부리면. 뭐라고? 부리면 저희 시골집 있는데. 교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리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율이 무슨 율자냐면
밤율자거든. 그 나무에 열려 있는 밤 있죠, 밤. 그래서 내려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보성군 유럽에 이렇게 밑까지 들어가면 진짜 깜깜하거든.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뭐 칠흑 이런 뜻은 모르겠는데 밤에 해가 지고 가잖아. 그러면 이런 가로등이나 건물 같은 게 없어가지고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 자동차에서 내려서 헤드라이트를 끄면 진짜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곳인데 이 새끼들이 바닥에 존나 깔려 있어. 그래가지고 이 밤송이들이 막 깔려 있으니까 잘못 밟으면 이거 가시 박혀가지고 내려가는데 장난이 아니야. 거기 가가지고 또 제사 지낸다고 산 위에 올라가고, 아직도 옛날 사람들이어가지고 그쪽 시골 사람들 제사상을 진짜 무슨 막걸리랑 뭐 그 제사 음식들을 다 짊어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또 내가 어린 편이어가지고 존나 들어야 돼요. 또 이 저출산 시대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세뱃돈을 존나 나가요. 애들이 나한테 세뱃돈 받아요. 뭐 얼마씩 한 명당? 나한테는 그래도 많은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아. 왜냐면 난 형이 있거든. 이제 애들이 세배를 하는데 뭐 진짜 애기들이야. 그래서 제대로 세배를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어른을 봤으니까 인사하는 느낌? 세배를 하는데 이제 형은 이제 한 5만 원짜리를 준단 말이야. 나는 이제 절대 안 되지 하고 10,000원짜리 이렇게 얘들아 노란색보다 초록색이 더 이쁘지 않니? 막 이러면서. 자, 너네가 몇 살이지? 서시 되는 거니? 17. 그러니까 몇 년생이야 너네? 27. 7년생? 17이 된 거네. 뭐 이제 뭐 만 나이가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면 너는 어디까지 세배하니? 그러니까 뭐 사촌 형 저는 위급입니다. 얘네들 때문에 내 지갑이 다 털리는 거야. 그냥 보이면 와서 대가리를 박아 애들이. 그러니까 30대. 네. 근데 세배하고 세뱃돈 근데 받아? 요즘 시골에 안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다. 왜 안 오는지 알아? 세뱃돈 뜯겨서 안 오는 거야. 30대면 저희 사촌 누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너 사촌 누나한테 그럼 세배해? 아니요. 그치. 저희 사촌 누나도 세배하는데 저희 아빠한테. 아 진짜? 나도 세배는 하지. 근데 그 다음에 뭔가를 바랄 수는 없어. 아니 그 세배하면 삼촌 이러면서 막 그 그래? 30살인데 세배해요. 저도 받을래요 이러면서. 주셔 그러면? 1,000원짜리. 이게 가성비가 존나 안 좋아. 애들은 나한테 절 한 번 할 때 나는 한 50번 해야 돼 그러면. 사촌 형도 30살인데 사촌 형한테 100원짜리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았어요. 그 애들이 카카오페이를 했으면 좋겠다. 현금 안 꺼내가게. 그냥 절하면 보냈어 이러고. 그 난독방에 현금 뿌리 있잖아요. 얼마씩? 그거 주스면 막 7원, 13원 이렇게 주워주죠. 그거 저희 학교에서 단톡방에서 하고 놀았는데. 돈도 많다. 근데 다 한 5원씩밖에 안 뿌려가지고. 우리 애기들 또 얼만큼 커가지고 징그러워졌을지. F-3은 1이래요. 그리고 역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대요. 오케이. 자, 가보시면 여기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던 전략이랑 동일해요. 관계식이 2개 있으면 되겠지. 해서 2개를 주어진 건데 얘는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3을 집어넣어주면 1이 된다. 이렇게 그대로 활용을 해서 관계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얘는 F-A는 그치, 그대로 활용하기는 좀 힘이 들고 역함수의 성질로 요렇게 바꿔주셔서 -2를 집어넣으면 3이 된다. 요렇게 풀어주시고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함수의 성질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12번 가볼게요.
자 12번을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고 x 플러스 5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2x 플러스 4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랬을 때 뭐 구해보라고 했냐면 f-1에다가 f 역함수의 8을 구해보래. 그럼 얘는 깔끔하죠. 마이너스 1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밑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값이 2가 나오는 거 깔끔하지. 근데 얘는 자 이 녀석의 값을 모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얘를 a라고 내가 설정을 해. 그러면 a를 넣으면 8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설정한 저 a는 범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은 경우. 왜냐면 a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1보다 작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FA의 값은 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FA는 그게 8이 되게 하는 A 값 A는 3 이러면 얘 만족하니까 이거는 A의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A가 1보다 작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이게 8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2인데 우리가 설정한 A의 범위는 1보다 작은 녀석으로 설정했으니 얘는 우리가 구하는 A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다시 A는 3이니까 이 녀석의 값이 3이라서 답은 5가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살짝 연습을 하나 더 해볼 건데 fx가 x 플러스 4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f의 역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 이 녀석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시는 거냐? 기본 원리는 얘를 a쯤으로 생각을 해서 이 녀석을 fa는 1이다 라고 하고 a를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그럼 마이너스 3인 거죠. 해서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줄 건데 이 과정이 너무 자주 나와서 우리는 생략하고 바로 여기로 뛰어넘을 거거든.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냐면 f의 역함수의 1 그러면 f에 몇 넣으면 1 나오니 로 바로 해석해 버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 나오면 1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f 역함수의 1은 마이너스 3 되는 거야. 그럼 연습해 봅시다. 자, 얘는 무슨 뜻이라고? f에 몇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니 마이너스 7인 거죠. 마지막 f에 몇 넣으면 5 나오니 라서 이 녀석의 값은 1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넘어갑니다. 옆에 있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 얘기해 볼게요.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 뭐였죠? 1대1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본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해요. 그럼 우리 짚어봅시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크게는 2가지, 작게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뭐가 있었죠? 크게 2가지. 공역과 치역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X1이랑 X2가 다른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요? X값이 다른 거
1대1 1대1 함수 여야 되는 거죠. 그럼 1대1 함수를 작게 찢어보면 첫 번째 함수여야 되고 1대1 어? 먹고 먹혀? 한국말로 그냥 계속 써볼게요. y값 한 개, x값 한 개. 걔가 대응되어야 되는 거고 얘를 수식으로 써보면 x1이랑 x2가 다르면 f x1이랑 f x2가 다르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세 가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야. 함수인지 체크해 보고 y값 하나에 x값이 하나가 대응되는지 확인해 보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확인해 보고. 가봅시다. 13번. fx에 함수의 식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3x라고 주어져 있어.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3에 1-a에다가 x라고 되어 있고 3a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가 x가 1보다 작을 거래요. 아, 내가 맨날 귀에 딱지 감도록 얘기하는 거 나왔다.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뭐 구해야 돼? 정점. 왜? x를 제외하고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존재할 거다. 오케이? 그럼 정점 어떻게 구해줘요?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약간 a에 대한 항등식 느낌인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요렇게 되나요? 그러면 정점은 몇 컴마 몇이야? 얘가 0 될 x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정점은 1 컴마 넣으면 빵 되고 3. 이 녀석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1,3을 지나는 그래프인 거죠.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a 값에 관계없이 1,3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를 얘기를 해보면, 자 1,3이 대략 한 이쯤이라고 해봅시다. 1,3 그러면서 a 값이 변함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래 임마 기울기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1,3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데 a 값이 변함에 따라 기울기가 변하는 이런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고요. 걔는 노란색으로 그릴 거고 얘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하얀색으로 그립시다. 고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얀색으로. 자 그럼 얘는 일단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래. 이거 하얀색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함수고 이거고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네. 가봅시다.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는 노란색이라고 안 할게. 이 1보다 작은 이 왼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고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고 요렇게 그려지는, 총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의 그래프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노란색은 1대1 대응 안 되겠죠 여러분?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파란색도 1대1 대응 안 되겠죠 여러분?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져야 1대1 대응이 되겠지 fx의 그래프가.
그럼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저 기울기가 양수이려면 A는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되셨을까요? 근데 그러면 지수함수가 로그함수의 함수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지수함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거든요. 그건 또 살짝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함수는 실수해서 실수로 보내주고 싶거든. 근데 그게 제한되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보내주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거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이 녀석 또 어떻게 보면 1대1 대응이 아니죠. 근데 정의역은 이거인 실수 전체라고 하지. 공역은 이거인 실수 전체라고 하지. 그러니까 실수해서 실수라고 보내주지 않았고 정의역에서 실수로 보내주는 함수다 라고 해버리면 1대1 대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함수 단원에서는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의 언급이 없으면 실수해서 실수로 간다라고 하는데 함수 단원이 끝나버리면 그냥 유리함수, 무리함수 혹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가버리면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억지로 역함수 만들어주려고. 유리함수 배우셔서 알겠지만 유리함수도 역함수 존재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학의 원리적인 거에서는 되게 심도 높은 고민인데 문제를 풀거나 그런 거에서는 크게 막 작용을 하는 고민은 아니에요. 유리함수 역함수를 보여줬더라고요. 너 이거 배웠냐고? 모르지. 아 나랑은 안 했지. 근데 그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살짝만 언급을 한번 해볼까요? 이 짓을 한 거를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유리함수의 일반형인 거는 기억나? 아, 그 이거- A랑 B랑 거. 아니야 C랑 B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거 하면 역함수 되는 거. 우리 지금 기준으로 한 2월 초쯤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지겹다고? 이제 방학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수상이 제일 지겨워. 수상이 제일 싫어. 수상이 양이 제일 많아. 근데 지겹게 많이 해도 못 푸는 문제가 있는데 짜증나.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좀 고생인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상 배우고 하 배우고 원 배우고 투 배우고 뭐 선택 과목 배우는 거지. 근데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학교마다 좀 학원 걸 물어보는 거야? 학교를 물어보는 거야?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요?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에서 그냥 정해. 우리 학교는 확률과 통계한다.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세 개 중에 안 하는 학교도 있어. 근데 미적분은 보통 하지. 미적분을 안 하는 학교들은 실업계들. 걔네들은 미적분 안 하지. 뭐 아무튼 선택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수능 출제 범위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수능 출제 위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학 권위자들, 거의 최고 학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깔끔하고 그게 나오면 문제집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 문제를 따가지고 아이디어를 따서 문제를 만들어. 그러면 좀 깔끔하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 아저씨들이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구석 워리어들이 존나 만드는 거야. 블랙라벨 어떻게든 어렵게 뭐 일품 블랙라벨
1등급 수학, 최상위 수학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문제가 좀 지저분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그런 적 있을 거야. 어떻게 풀었어? 풀다 보니까 풀렸어요. 약간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니라 풀다 보니까 풀리던데, 계산해 보니까 되던데, 약간 이런 느낌들. 여기서부터 재밌어져. 뭐 그렇게 말해도 안 믿으시겠지만. 수는 그래도 재밌다는 생각이 가끔은 나도 수 원하는 사람 그래. 수트 재밌죠. 뭐 했어? 13번 했어? 14번 해볼게. 좀 좁겠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과에 이제 교수님들 중에 수능 출제위원 교수님이 있었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킬러 문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위원분들이 맞추라고 낼까 틀리라고 낼까? 그럼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틀리라고 내는 거 같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수능을 출제하시고 나서 학교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 이제 수능 출제위원분들이 1학기에 끌려가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그러니까 대학교 기준으로 1학기, 뭐 너네랑도 똑같은 1학기지. 이때 끌려가시는 분들은 출제위원분들이셔. 근데 2학기에 끌려가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검토위원들이시거든.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한테도 이쯤에 알려줘. 그러니까 내가 뭐 한 달 뒤에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면 그 한 달 사이에 금전적인 유혹이나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이쯤에 알려줘요. 그리고 이 검토위원 분들도 대략 한 이쯤에 알려줘. 이거에서 뭐 한 일주일? 7일? 그러면 이게 대학교 교수님들이거든? 그럼 나는 2학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실해석학이라는 우리 전공 과목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남훈 교수님이라고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됐는데 휴강이래. 왜요? 끌려가셨대. 그러니까 뭐 그냥 갑자기 휴강이 때려지는 거거든. 우리 수업이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11월 말쯤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셔. 수능이 끝나고 막 이러면.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뭐 내가 30번 문제 이거를 냈는데 뭐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섞어가지고 냈는데 아 애들이 이번에 너무 못 맞춰줬다.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맞춰주기를 기대하시면서 내. 아 정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나는 미분에서 미분 가능성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애들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태인지 약간 느꼈냐면 진짜 이 킬러 문제들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에 내시더라고. 근데 우리랑은 되게 이념이 안 맞죠. 그러면 총 들고 죽이려고 쐈는데 제발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진짜 쓰레기 말이야. 그런 건 아니지. 총을 쐈는데 저 사람이 살았으면. 네 가봅시다. 자 fx 14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자 일단 절대값이 나왔다는 건 절대값을 벗겨주는 게 풀이의 첫 번째 스텝이죠.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주기 위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이때에는 그냥 벗겨지겠고 이때에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렇게 벗겨지겠네요. 식 좀 정리해보자.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나요? 그리고 x값의 범위는 요렇게 되고 x값의 범위는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A에 대한 조건이 뭐 있지는 않네요. 네. 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그래프와 왼쪽의 그래프가 다른 거지. 근데 일단 1을 넣어 보시면 이 녀석의 함수값 A 플러스 3이고 이 녀석의 함수값도 A 플러스 3이니까 1에서 특정한 같은 점을 지날 거라는 건 예상이 되시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얘를 노란색 그래프라고 하고 얘를 파란색 그래프라고 했을 때 1보다 큰 상황, 오른쪽에서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면 왼쪽에서 노란색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양수여야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겠죠. 얘가 기울기가 음수여버리면 1대1 대응 안 될 테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음수면 왼쪽에서 노란색의 그래프도 기울기가 음수여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부호가 같아서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0보다 커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풀어보시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되는 거죠. 아, 존재하지 않게래요, 여러분. 얘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으려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개수는 5개가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찬영이가 없어서 그런가? 뭔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조용하고 어색하네. 찬영아 안녕. 보고 싶다. 너 어차피 이걸 보지도 않을 테지만.